식물은 언제 병들까요? 바로 암 반응이 부족할 때입니다. 저온, 고온, 건조, 염류 집적과 같은 불량 환경에 처할 때 암 반응은 감소합니다. 암 반응이 부족할 때 질소가 많으면 전자는 질소로 이동하여 물음증을 유발하고, 반대로 질소가 부족하면 전자는 산소로 이동하여 황화 현상을 일으킵니다. 안녕하세요. 식물이 병드는 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딸기 티번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딸기 티번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딸기 티번은 딸기의 재배 기간 중에 가장 적은 기인 1화반과 2화반 교체기에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저온이 문제다. 즉, 저온으로 인해서 잎 뒷면의 기공이 닫히게 되고 CO2가 잎 내부로 충분히 흡수되지 못하기 때문에 암 반응이 부족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딸기 티번이 저온이 가장 큰 문제다 라고 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대책으로는요, 온도 관리가 되겠죠. 자, 첫 번째로 온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티번은 햇살이 강하게 비치는 상태에서, 즉 명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과정에서요, 암 반응이 부족할 때, 즉 기공이 닫혔을 때 발생하게 되는데요. 딸기 재배 환경에서 보면요, 이게 이른 아침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해는 떴는데요, 해가 떠서 식물의 잎이 빛을 받아서 물에서 전자가 방출이 되는데요, 잎 뒷면의 기공은 저온으로 인해서 아직 열리지 않으면 CO2가 흡수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암 반응이 부족해지면 명반응에서 생산된 전자가 질소로 전해지고, 이 질소가 암모늄으로 환원되면서 체내에 암모늄 농도가 높아지고요. 이래서 티번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티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해가 뜨는 시간에 맞춰서 적절히 가온을 해서 온도를 상승시켜서 잎 뒷면의 기공이 개방되도록 하고 CO2가 충분히 흡수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책이 되겠습니다. 또 환기의 측면에서 보면요, 환기를 아침 너무 이른 시간에 해서요, 하우스 내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잎 뒷면의 기공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액을 말리기 위해서 또는 CO2를 공급해 주겠다라는 생각으로요, 너무 일찍 환기를 시작하게 되면요, 오히려 잎 뒷면의 기공이 막혀서 CO2를 흡수할 수 없게 되고 암 반응이 정지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실내 온도가 15도에서 16도 이상으로 오른 상태에서 환기를 시작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소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비록 해가 떠서 명반응이 활발히 진행될 때 암 반응이 부족하더라 하더라도요, 즉 해가 떴는데 실내 기온이 너무 낮아서 잎 뒷면의 기공이 아직 열리지 못해서 암 반응이 부족하더라도요, 체내에 질소가 많지 않다면 이 명반응에서 생성된 전자가 질소로 가는 양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요, 즉 암모늄 농도가 급상승하는 일은 없게 됩니다. 그러면 딸기 티번 현상도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소량을 적절하게 관리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암모늄 농도가 급상승하게 되는 것은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면요, 자, 며칠 동안 비록 춥진 않지만 흐린 날이 계속된다. 이렇게 되면요, 흐린 날이 계속되면 체내 질소가 소모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흐린 날 동안에 체내 질소는 점점 축적이 되어서 농도가 높아지고요. 이러다가 맑고 추운 날씨가 찾아오게 되면요, 이 질소로 한꺼번에 전자가 전달되면서 암모늄 농도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티번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흐린 날 동안은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예, 흐린 날 동안에는 질소의 소모량이 적으니까요,
질소 공급을 줄여주셔야 됩니다. 즉 관주 횟수를 만약에 7을 했다. 그러면 5회, 4회 뭐 이런 식으로 줄여주시고요. 또 4, 5회를 했다. 그러면 1, 2회 정도로 줄여주시고요. 자, 이렇게 질소 공급을 줄여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질소 공급을 줄여주는 방법으로는요. 맹물 관주가 있는데요. 즉 양액 대신에요. 맹물을 관주해 줌으로써 질소 공급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차광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딸기 티번 현상은요. 명반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즉 해가 비쳐들어서 물 분해를 통해서 전자가 다량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 전자를 수용해 줄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암반응이 진행이 안 될 때 그 전자가 질소로 전달되어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빛을 적정하게 차단해서 명반응을 좀 줄여주면요. 전자 발생이 줄어들겠죠? 예. 그래서 딸기 티번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춥고 햇살이 강한 날 아침에 너무 일찍 이중 비닐을 걷어서 온도가 떨어지고 햇살이 강하게 비춰드는 이런 상태를 방지해 줌으로써 티번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하우스 티번 현상을 보면요. 같은 하우스 안에서도 햇살이 잘 비춰드는 가운데 고랑이 증상이 심하다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아침에 저온기에 해가 뜨면서 햇살이 가장 강한 가운데 쪽에 비춰들면서 물 분해를 통한 전자의 생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늘이 지는 양쪽 사이드는요. 햇빛을 받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 전자 발생량이 적고요. 그로 인해서 질산 환원도 적고 또 티번 현상도 약하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요. 이중 비닐을 좀 늦게 걷어서요. 아침에 차갑고 햇살이 강한 상태에서 차광을 해줌으로써 전자 발생을 줄여주게 되면요. 티번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염류 장애와 칼슘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한번 다뤄보면요. 칼슘 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칼슘 부족은 티번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은 돼도 주 원인은 되지 못한다. 즉, 칼슘 공급을 충분히 해줘도 티번 현상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바꾸면요. 티번 현상을 칼슘 부족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만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한다. 왜요? 칼슘 부족이 티번의 주 원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염류장애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양액의 이시 농도를 일정하게 조정하고 또 관주 횟수나 시간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환경에서 대부분 딸기가 재배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환경에서 과도한 염류 집적으로 인한 딸기 티번 현상은 발생하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양액 공급을 통해서 염류 장애가 티번 현상을 일으키는 수는 있는데요. 즉 단독으로 염류 장애가 딸기 티번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칼슘 부족과 마찬가지로 염류 장애를 각종 방법을 동원해서 좀 해소시켜주면 티번 현상도 조금 줄어들게 되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티번을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다. 즉 티번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인 저온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되고요. 과도한 질소 공급이 제한되어야 된다. 예, 이렇게 되면 염류 장애의 문제나 칼슘 부족으로 인해서 티번 현상이 더 악화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